이런 차트만 봐도 막 아씨 막 뭐 그나마 이과는 나아요. 근데 문과 나오신 분들은 뭐 문과 나왔다고 해서 뭐 재테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가 흐름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이런 망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좀 이해하기 쉽죠. 뭐 상승 3법 막 많죠. 묘지형, 샛별, 아일랜드 갭, 뭐 유성형. 아우 이게 진짜 무슨 말이야. 고점에서 이게 뜨면요. 이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죠.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일요일입니다. 새벽 3시네요. 토요일이 다 끝났네. 다 끝나고 이제 일요일이네요. 아우, 피곤한데 이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왕초보 가이드를 작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좀 사설은 끊고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캔들 이야기입니다. 이 주식 방송을 보시다 보면 캔들 차트를 뭐 넘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일본식 캔들 차트를 다 쓰거든요. 특히 저 코쟁이들도 이제 그 캔들 차트를 쓰고 있습니다. 쟤네는 원래 다른 걸 쓰고 있는데 이 캔들 차트가 너무 직관적이니까 쓰게 됐어요. 아직도 뭐 자기도 원래 쓰던 거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코쟁이들이 좀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 놈들 걸 쓸 수 없다 뭐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캔들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해요. 캔들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양초입니다. 양초 차트. 일본식 양초 차트입니다. 이걸 누가 썼냐 하면 이 거래의 신 혼마 문에이사 씨가 처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세기 전부터 쓰고 있었던 거죠. 그 코쟁이들은 이상한 걸 쓰고 있어요. 그 봉차트라고 참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뭐 나름 자기들은 합리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캔들 차트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분은 유명하죠. 제가 저번에도 책을 추천드렸는데 이분이 뭐 사케다 전법이라는 걸 개발해서 사케다 5법이라고 하죠. 거의 뭐 쌀거래에서 뭐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마 법전 뭐 비법 이런 거를 후세에게 물려주고 가셨죠. 이걸 뭐 당시에는 안 알려줬을 겁니다. 저 같아도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신묘한 기법인데 알려지는 순간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기본이 되는 거죠. 정석. 이 책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책을 잘 추천해 주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본 책들 중에 좋은 것들은 가끔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캔들이라는 게 모양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잡해요. 이게 뭐 여기서부터 나가 떨어져요. 사람들이 뭐 뭐야 이거. 이런 차트만 봐도 막 아씨 막 뭐 그나마 이과는 나아요. 근데 문과 나오신 분들은 뭐 문과 나왔다고 해서 뭐 재테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주식을 딱 접하자마자 으씨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 이런 2차원 그래프만 봐도 머리가 아팠는데 막 보시면 막 뭐 주식 방송 보시면 막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막 도지가 떴네, 뭐 영망치가 떴네, 하락 반전, 뭐 상승 잉태형, 뭐 상승 3법 막 많죠. 묘지형, 샛별, 아일랜드 갭, 뭐 유성형. 아우 이게 진짜 무슨 말이야. 이거 뭐 다 알면 좋죠. 진짜 좋아요. 정말 좋죠. 뭐 알아서 나쁠 게 뭐 있어요. 근데 저거 다 안다고 돈이 벌릴까요? 저 캔들 이 형태 그 HTS에도 있어요. 그 캔들 모양으로 막 검색할 수 있어요. 검색식에. 이거 다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거 공부한다고 돈이 벌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주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가는 주식의 가격입니다. 야 죽을래 싶죠. 근데 이게 되게 오묘해요. 왜냐하면 전 처음에 삼성전자를 봤을 때 250만 원이었어요. 아니지. 처음 봤을 때가 70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비싼 주식이요. 지금 셀트리온이 뭐 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비싸서 아씨 뭐야 저거 꼭대기 아니야? 저 왜 사? 이랬는데 70만 원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250, 300까지 올라갔죠. 기업의 가치입니까 이게? 그 기업의 가치는 대체 어떻게 매길 수 있죠?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너무 깊고 내용이 한국전력을 보시면 주가가 34,35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22조입니다. 이게 그 기업 정보를 보면 나오거든요. 뭐 발행 주식 수는 뭐 6억 주가 발행돼 있죠.
그 주가라는 건 하루하루 변동, 하루하루가 아니고 매초, 매틱마다 변동하죠. 그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은 거래를 하고 있어요. 뭐 회사가 왜 그렇게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하고 싶어 하냐면 상장하는 순간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막 코스닥 입상하면 막 그 한국 거래소에서 막 현수막 걸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상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잡주 그러는데 코스닥에 올라와 있으면 잡주 아닙니다. 예. 예, 진짜 막 구멍가게들도 천진데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초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막 명문중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꼴찌할 수 있듯이 그냥 그쪽에서 안 좋을 뿐이지 잡주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주가라는 거는 이 거래를 매일 하게 되는데 주식은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거래하면서 막 싸웁니다. 당일에 막 야 10,000원에 팔았다가 1,500원에 팔았다가 갑자기 떡락해서 8,000원에 팔았다가 이러다가 한 3시 반에 야 그만 싸우자. 야 오늘은 이 가격으로 합의 보고 내일 보자. 약간 이런 겁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시간 뭐 장외 혈투를 또 하죠. 막 시간에 해서. 근데 그런 거는 미미하고요. 뭐 큰 악재나 호재가 없는 이상 시간에 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큰 변동이 있으면 그건 장난치는 거예요. 예, 무시하시면 돼요. 아무튼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를 대변한다라기보단 그 기업의 가치를 시장 참여자들이 합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게 어떤 책에 정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심리책인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캔들 차트를 구성하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입니다. 뭐 시가는 뭐 막 그 주식 방송 보면 막 시가가 뭐 돌파되고 뭐 시가를 지켜야 되고 뭐 종가가 뭐 얼마인데 시가보다 어떠고 뭐 고가를 뭐 유지해야 되고 뭐 저가를 다시 깨고 내려가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있는데 4개 다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캔들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가입니다. 시가. 예. 시가는 이 캔들 차트가 구성되는 게 이렇습니다. 보시면 시가 시작을 해서 가격이 오락내락 해요. 당일에 막 이거 지금 그 하루에 치열했던 전투를 이 캔들 하나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6.25 그 전쟁을 했잖아요. 6.25 전쟁을 했는데 비겼다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수많은 사연이 있잖아요. 뭐 전사하신 분들도 있고 다치신 분들도 있고 뭐 유공자가 되고 뭐 메가더가 인천 상륙을 하고 뭐 막 갑자기 막 중공군이 개입하고 막 이런 온갖 스토리를 그냥 뭐 6.25 전쟁이 일어났고 휴전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가가 있고 종가가 있고 그날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 되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이 됩니다. 음봉. 그래서 양봉, 음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그냥 플러스고 음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라고 하면 그 주가가 오른 거고 음봉이라고 하면 주가가 내린 거예요. 근데 요게 이거 그림자라고도 하는데 요런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꼬리라고 하거든요. 윗꼬리, 아랫꼬리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당일에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보면 아 오늘 뭐 이 주가가 출렁했구나 뭐 그냥 보합 미미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봉이 형성되려면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고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았습니다. 근데 양봉이 양봉이 발생하면 좋은 건가요? 그럼 음봉이 발생하면 나쁜 건가요? 이게 그렇잖아요. 양봉이면 올랐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지. 음봉이면 내렸으니까 당연히 나쁜 거겠지 싶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양봉은 좋을 수 있고 음봉은 나쁠 수 있다. 사실 음봉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싶어요.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제가 뭐 삼성전자를 사랑해요. 나는 이 주식을 가지고 평생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양봉에 사는 게 좋을까요? 음봉에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음봉이 발생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또 뭐 계속 미친 듯이 상승하다가 음봉이 발생해주면 브레이크를 잡았잖아요. 차가 막 200km로 달려요. 근데 이거 너무 빠른데 싶어서 한 100km로 내려갑니다. 속도가.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음봉은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라고 좋고 음봉이라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봉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주식이 400원에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막 이 주식이 너무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수요일에 맞는 주식을 사자 이러면서 막 1000원까지 우르르 몰립니다. 그러다가 잠깐만, 근데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비가 오네? 그러면서 딱 이렇게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윗꼬리가 발생하죠. 그 음봉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시가보다 저가가 낮아졌잖아요. 시가보다. 그 다음에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야 비그쳤다 야 이러면서 딱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꼬리가 발생하면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졌으니까 양봉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양봉 캔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음봉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시가가 500원이에요. 근데 잠깐만, 이거 500원은 너무 싼데? 이러면서 딱 1000원이 됩니다. 1000원. 다들 사다 보니까, 미친 듯이 사다 보니까, 잠깐만, 이 주식이 1000원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팔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왜 팔지 하면서 우르르 팝니다. 이런 캔들은 뭐 유성형 캔들인데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시가보다 저가가 낮아졌으니까 음봉 맞죠? 그 다음에 야 근데 이거 50원은 너무 싸지 않냐? 라고 해서 다시 삽니다. 그럼 이 종가가 400원인데 시가보다 종가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음봉이 됩니다. 이런 캔들들이 모여서 그려지는 게 차트입니다. 요렇게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게 양봉이고 파란 게 음봉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번뇌와 욕심과 탐욕 그리고 뭐 공포와 절망이 모여서 이런 차트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이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이 차트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과 공포가 그대로 보이죠. 보시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막 주식 너무 싼데 그래서 여기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 야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제 사람들의 환희가 느껴지죠. 근데 이쯤 되니까 야 이거 근데 너무 비싼데 라고 해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식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 기업의 가치인가요? 이게 지금 보면 이쯤이 작년이에요. 작년이고 올해가 3만원입니다. 그럼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 이상이 났었죠. 63,000원에서 거의 2만원 초반대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한전이 작년에 비해서 기업이 3분의 1이 됐나요? 뭐 땅이 3분의 1 줄었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건 기업의 가치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가치고 최근에 이 테마가 어느 정도 그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알아야 하는 캔들, 아까 막 엄청 많았잖아요. 이 캔들만 해도 막 60개, 70개 넘거든요. 그 모양이, 캔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냥 꼭 알아야 하는 캔들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 음봉을 알아야 되고요. 도지형을 알아야 되고, 유성형, 그 다음에 망치형, 교수형,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캔들을 이해하신다고 주식을 다 이해하시고 돈을 막 벌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요 캔들들은 제가 계속 경험해 봤을 때 의미가 있었어요. 장대 양봉 음봉은 이런 겁니다. 장대 양봉, 뭐 롱바디 양봉, 롱바디 음봉 이러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냥 꼬리 없이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 상승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시가, 종가 이렇게 중간에 고가, 저가 이런 거 없이 시가가 저가였고 종가가 고가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단하게 합의한 거예요. 깔끔하죠. 이 강한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이 장대 양봉은. 이게 훗날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기준봉이라고 하잖아요. 기준봉이 이런 겁니다. 기준봉이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이 형성됐다는 건 분명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은 그 당일에 거래한 그 수입니다. 이 주식이 거래된 수, 뭐 회전율도 연관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롱바디 양봉이 발생하면 이게 지지가 됩니다. 훗날. 그것도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실 필요 없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고 왜 이게 지지가 될 수 있고 왜 이게 저항이 될 수 있는지. 롱바디 음봉이 발생하면 강한 매도세입니다. 엄청 팔았다는 거잖아요.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최고가고 종가가 최저가인 겁니다. 꼬리가 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훗날 저항이 됩니다. 저항. 제가 그 막 파미스를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걸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항이 됩니다. 왜냐? 여기 비명 소리가 들잖아. 지금 이게 제가 저번에 주가는 컴퓨터랑 거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랑 거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다는 건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싸다고 해서 계속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면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이 있고 여기서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 사람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전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리하게 이렇게 가거나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아이씨, 던지자, 손절하자. 던지면 이제 저항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횡보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쭉 떨어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 심리가 모여있는 거래거든요. 거래. 그 기술적 분석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예, 거래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매물이 어디 많이 모여있고 어디 지점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막 매물대 차트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가끔씩 보는데 아무튼 이런 장대 양봉 음봉이 왜 발생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음봉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도지형 캔들인데요. 이게 뭐 샛별형이라고도 하죠. 이 도지형 캔들은 뭐 거의 매수세랑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시가랑 종가가 비슷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양봉 도지가 있고 음봉 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의 끝에 나타나면 반전 신호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맞건 틀리건 이게 이론으로 나와 있어요. 추세 끝에 나타나면 반전 신호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 게 됩니다, 앞으로. 예, 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추세가 바뀌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꾸고 이 거래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웃기지만 뭐 차트만 보고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린 게 웃기지만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뭐 이게 쥐모리 같은 건데 아무튼 추세 끝에 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도지형이 나타나요. 그러면 계속 상승하던 주식인데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사람들의 번뇌가 보이죠. 여기 이거 그 분봉 차트 보면 막 이럴 겁니다. 막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결국에는 그냥 여기까지 하자라고 끝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네. 매수세랑 매도세랑 싸우다가 비겼네.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상승했는데 그럼 더 이상 상승하는 힘이 약해진 거네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형이 나타나면 잠깐만 상승이 끝나가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라고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그 음봉 도지는 하락하다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쭉 계속 하락에 미친듯이 하락하고 있어요. 막 계속 떨어져. 이 종목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떨어지다 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 수많은 전투의 시나리오를 보면 치열하게 싸웠을 건데 결국엔 이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결국엔 올라가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속도가 붙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거 바닥이야 바닥 이러면서 막 사요. 사다가 이까 올라갔다가 근데 이거 이때까지 이렇게 떨어진 건데 라고 해서 또 막 이렇게 되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집단 심리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렇게 끝났다는 거니까 이제 떨어지는 게 멈출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 신호로 해석하시면 돼요. 유성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약간 좀 이거는 확실히 조심하거든요. 고점에서 이게 뜨면요. 이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그 시가가 여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전날 종가가 여기였어요. 근데 시가가 이만큼 떴습니다. 갭상승이잖아요. 갭상승이 뭐냐면 그 전날 종가가 10,000원인데 그 다음날 10,000원으로 시작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전날 싸운 가격이 10,000원이기 때문에 다음날 10,000원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1,500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15,000원 50% 상승해서 시작해요. 뭐 지금 맥시멈 30%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점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이 주식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미친 듯이 산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근데 쭉 오르다가 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갭 상승을 했다가 이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상승했는데 뭐 마이너스 10%로 끝난 거예요. 그럼 당일에 마이너스 25%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상승하던 주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세력, 이 주가를 선도하던 세력이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예. 이만큼 올려서 사람들의 심리를 부풀려 놓고 피날레를 치는 거죠.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죠. 미친 듯이 파는 거예요. 시장가로 다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캔들이 형성되겠죠. 이거는 그 하루의 전투가 보이잖아요. 아, 이 주식 망했네.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신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캔들이 뜨면 안 사요. 예, 이건 그냥 제 기준입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안 좋은 히스토리잖아요. 이 캔들이 형성됐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 설거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망치형 교수형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요. 이게 망치형인데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아까 도지형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락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락을 계속, 이 주식이 너무 안 좋아지잖아. 이거 진짜 다 팔아치울 거야 그냥. 내 거 다 팔았는데 공매도로 더 팔아치워야지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잠깐만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시가에 시작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근데 이거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아? 얘들아? 애들이 오 그래 맞아 하면서 다시 사는 겁니다. 쭉 사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이게 뜨면 그냥 약간 심리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거래량이 탁 동반됐으면 아 이거 바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간을 보겠죠. 다음날 도지가 뜰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심리상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음날은 미친듯이 하락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만큼 사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꼬리가 이만큼 발생했다는 건 여기서부터 이거는 바닥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락 추세에서 이게 뜨면 반전을 이제 반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또 떡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올라가더라. 웬만하면 통계상. 교수형은 또 반대겠죠. 쭉 상승하다가 아까 유성형이랑 좀 비슷하죠. 쭉 상승하다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주식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시가가 떴다가 떨어졌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잠깐만 이게 너무 올라왔다. 여기서부터 공매도를 많이 칩니다. 기관 외국인이. 이런 캔들이 떴다는 건 여기서부터 공매도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공매도를 쳐서 이만큼 떨어뜨려 놨는데 이게 이때까지 상승하던 주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낙주 매매하자. 그러면서 낙주 매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선 그어놓고 이까지 떨어지면 산다라고 이렇게 좀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윙이라든가 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 세력들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타 세력은 곧 나가잖아요. 단타는 거의 하루나 이틀 정도 보유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타 매매. 그러니까 뭐 그 매매 방법도 많아요. 단타, 스윙, 중장기, 장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스캘핑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심리가 보이잖아요. 이 교수형 캔들도. 이게 상승해서 뜨면 잠깐만 뭐야 이게 약간 영망치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두 개를 탁 해서 탁 약간 요런 뉘앙스. 내일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단타 세력도 떠날 거고 위에서 팔던 세력들도 많아 보이고 거래량도 터졌고 이러면 야 이거 그만 올라가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면 반전 신호를 의미한다. 진짜 외우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왜 그런지.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그 망치형이잖아요. 망치형은 아까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이런 망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좀 이해하기 쉽죠.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가, 저가, 종가, 고가 요렇게 하락하다가 상승 마감한 거예요. 이 하락하는 에너지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 파는 놈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성전 할 때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벽을 타고 올라갈 때 막 낙석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낙석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다 상승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하락을 해요. 하락하다가 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네 라고 이제 그 다시 이 하락세랑 싸워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고지를 점령했어요. 고지전 영화 보셨죠? 이런 뭐 갑자기 헛소리를 하네. 근데 이 고지를 점령했다가 다시 이 시가 부근까지 저희가 쟁탈을 했어요. 쟁탈을 했는데 야 미쳤어 그러면서 다시 막 낙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한 매도세가 있다는 거죠. 이 매수세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더 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락 반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의 연장을 해보세요. 이게 더 연장될 확률이 높잖아요. 이것도 이게 더 연장될 확률이 높고 이게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사람들이 사자라고 하고 끝난 거고 이건 사자라고 하다 아이씨 사람들이 약해 팔자라고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럼 내일 또 팔자가 계속될 수 있잖아요. 심리상 이해되시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도 나중에 한번 심오하게 다뤄봐야 되는데 뭐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이 캔들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마음이 저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캔들 차트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캔들을 막 공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캔들 차트를 보실 때 분봉, 일봉, 주봉, 월봉이 있습니다. 분봉은 간단하게 분 단위로 쪼갠 거예요. 1분, 2분, 3분, 4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5분이에요. 그리고 일봉은 하루를 자르는 겁니다. 하루.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하루 기준. 주봉은 주. 그 한 주의 시작가와 한 주의 종가, 한 주의 고가와 한 주의 저가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봉은 뭐 그 똑같은 거죠. 월 단위로 쪼개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봉은 그 당일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고요. 일봉을 모아서 보면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봉은 좀 멀리서 봤을 때 이 주가가 방향이 이렇구나. 월봉은 더 멀리서 이 주가는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HTS가 좋아서 그냥 쭉 축소해서 보시면 뭐 주봉 월봉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게 주봉 월봉을 그리시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딱 기준점을 잡기 좋잖아요. 주봉으로 보면 주봉의 시작점을 그 기준으로 잡고 주봉의 시가에서 거래량이 많았다라고 하면 주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좀 또 일봉을 보시면 막 등락이 너무 심한 게 많아요. 막 진짜 이거 뭐 그 다오이론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뭐 주가는 마치 그 산책하는 개 같다고 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걔는 막 미친듯이 절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약간 그런 개념이면 주봉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5분봉이랑 240분봉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240분봉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루를 두 개로 쪼개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그냥 하루를 좀 더 멀리서 봤을 때, 좀 더 가까이서 봤을 때, 떨어졌다 올라갔구나, 올라갔다 떨어졌구나, 약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냥 저만 이렇게 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몇 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캔들에 대해서 얘기해도 진짜 엄청 많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초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진짜 이게 어떤 거예요 저게 어떤 거예요 여쭤보시면 제가 만약에 모르는 거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공부하는 겸 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다 같이 공평하게 알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할 거야, 나만 알고 할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지식, 최소한 알아야 할 거는 다 같이 알고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뭐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 뭐 경쟁의 턴은 아니거든요. 저희 같이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저 코쟁이랑 저 기관 동생들을 저희가 상대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정말 슬프네요. 예, 그래도 꿀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